사죽지세로 고구려가 자랑하는 유동의 주요 성들을 함락시킨 당군은 개전 초기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한 북쪽의 신성과 남쪽의 건환성을 재차 공격하였습니다. 후일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4대 전투에 건환성 전투와 신성 전투를 꼽을 정도로 전투는 매우 치열했고, 당시 계모성이 주둔했던 당나라 장군 위정은 연일 들려오는 함성과 북소리의 두려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군은 신성과 건환성에서 고구려의 거센 반격에 밀리자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장군 이세적은 대후의 위협을 우려해 안시성 공격을 주장했고,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이 연개소문이 전된때 연개소문의 의견에 따르지 않아 공격을 받았음에도 끝내 지켜냈다는 점을 들며 우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군의 흥선지는 결국 안시성으로 정해졌고 645년 6월 20일 안시성 부근에 도달합니다. 이에 고구려는 말갈과의 연합군으로 구성된 15만 대군을 안시성으로 급파하면서 양측의 수십만 군대가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당태종은 여러 장수들에게 고구려의 대군이 안시성과 연계하여 지구전을 펼치는 것이 상책이며 안시성의 군사와 함께 도망치는 것이 중책이고 당군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이 하책이지만 고구려는 필시 하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진영에서도 논의가 오갔는데 대대로 고정희는 당태종이 상책이라며 말했던 내용 그대로 지구전을 펼치며 당군이 군량이 떨어질 때를 노려 공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부욕살 고연수와 남부욕살 고혜진은 위의 주장에 반대하며 당태종이 하책이라고 말했던 전면전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고, 피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안시성 밖 40리까지 진군하였습니다. 고구려 진영의 형세를 살피던 당태종은 40리나 이어진 고구려군의 규모를 보고는 크게 두려워했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항복한 돌궐 출신 장군 아사나사이에게 1000의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군을 유인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아사나사이의 군사를 가볍게 제압한 고구려 대군은 여세를 몰아 앞다투어 진격하여 안시성 북남방 8리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유인에 성공한 당태종은 고구려군을 더욱 방심시키기 위해 고구려 진영에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 나라에 권력 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이고 마초와 양식이 부족하여 성을 빼앗았으나 그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신하의 예절을 지킨다면 잃었던 성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고연수와 고혜진은 이 말을 믿고 방비를 소홀히 했고 마침내 6월 22일 당군은 이세적과 장손무기, 당태종을 중심으로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진을 쳤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고구려군은 이세적의 군대가 홀로 포진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세적의 진영으로 돌격을 감행하자 진영이 금세 포위되었고, 당태종의 친위대까지도 말갈 기병에게 공격받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때 장손무기의 군대가 고구려군의 후방을 급습하였고, 이에 때맞추어 당나라의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니 전세는 역전되었고, 고구려군은 세 방향에서 밀려드는 당군에 맞섰으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도중 천둥 번개가 내리쳤고 그 틈을 이용해 기이한 복장으로 고함을 치며 고구려의 진영을 파고든 병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서린귀입니다. 또한 신라 출신으로 당군의 선봉에 서서 전투를 벌이던 설계도는 전사합니다. 이에 당태종은 서린귀를 유격장군으로 임명하였고 설계도는 대장군으로 추증하여 공을 치하합니다. 한편 고구려군은 주필산 전투에서 이만의 군사를 잃고 당군의 포위망을 겨우 빠져나온 뒤 고정희의 군대와 합류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인근의 산에 들어가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당군은 산을 포위하여 고구려군을 고립시켰고 견디다 못한 고연수와 고혜진은 남은 군사 36,800명을 이끌고 항복하였습니다. 이에 당태종은 고연수를 홍려경으로 고혜진을 산홍경으로 임명한 후 항복한 군사 중 말갈군 3,300명을 황제의 진영을 어지럽혔다는 죄목을 들어 생매장했습니다. 주필산에서 고구려의 구원군 일부를 크게 물리친 당군은 전열을 정비한 후 8월 10일 안시성 공격을 감행합니다.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당나라 황제의 깃발을 보고는 공개하여 욕설을 마구 퍼부었고, 요동 도인군 총관 이세적은 당태종에게 안시성이 함락되는 날 성 안의 남자들을 모두 생매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은 안시성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이 일을 계기로 결사항전의 의지를 더욱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나라군은 연일 안시성 공격에 맹공을 퍼부었으나 번번이 고구려군의 수비에 가로막혔고 평지성이었던 요동성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표차는 안시성과 같은 산성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안시성 함락이 난관에 봉착한 이때 주필산 전투에서 당나라에 항복한 고연수와 고혜진은 안시성 공격 대신 늙은 성주가 지휘하고 있는 오골성을 공격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태종은 그대로 시행하려 하였으나 섭씨 중 장송무기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대하였습니다. 이 원정은 천자가 친정하고 있어 보통의 원정과는 다르니 모험을 강행할 수 없고 권한성과 신성에 아직 고구려의 10만 대군이 버티고 있으니 그들이 오골성으로 향하는 우리의 뒤를 친다면 위험해지므로 안시성과 권한성을 차례로 점령한 후 남하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태종은 오골성 공격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당군은 안시성 공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권한성 함락에 실패한 장량의 수군과 장검의 이민족 부대, 이도종의 요동도행군을 안시성에 집결시켰습니다. 안시성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성 안에서 도지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당태종은 이세적에게 안시성에서 우리를 기습하기 위해 군사를 배불려 먹이는 것이니 고구려군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날 밤 당태종의 말대로 안시성에서 수백 명의 군사가 줄을 타고 내려오자 대기에 있던 당군이 이들을 제압하였고 고구려군은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채 퇴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시성 공격이 여의치 않자 이도종은 당태종에게 토산을 쌓아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성의 동남쪽에 토산을 쌓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군 입장에서는 없었던 산이 갑자기 생기고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지자 안시성 성벽도 더욱더 높게 쌓으며 방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60일 동안 쌓은 토산이 완성되었고 그 높이는 안시성의 성벽보다도 높아서 토산에서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도종은 부고개에게 토산을 지키게 하였는데 어느 날 폭우가 내려 토산의 일부분이 안시성 방향으로 덮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군이 공성전을 치르지 않고도 곧장 안시성을 향해 진격하여 백병전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었고 고구려 역시 당군이 진격해오기 전에 토산을 먼저 점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토산에 오르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토산을 지켜야 할 부고개는 자리를 비웠고 그 틈을 노린 고구려군 수백 명이 토산을 재빨리 점령한 후 참호를 파서 이곳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당군이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서 힘들게 쌓은 토산은 이때부터 안시성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당태종은 분노하여 부고개의 목을 베어 조리돌림하였고 토산을 쌓을 것을 건의한 이도종은 죄를 청했으나 계모성과 요동성을 점령한 공로를 참작하여 용서하였습니다. 당군은 이제 안시성을 점령하기 위해 토산을 먼저 공격해야 했으니 막대한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3개월간 안시성을 공격하면서 하루에도 2-3천 명의 군사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동지방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당군은 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시성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성과 권한성 그리고 고정희의 고구려군은 당군에게 크나큰 위협이었으니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고구려 정벌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련타의 다미가함이 당나라의 하남과 하주 지방을 공격합니다. 연개소문이 설련타에 사신을 보내 당나라를 공격하도록 공작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드디어 9월 18일 당태종은 고구려에서 철수를 지시하였고 제1차 고당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군이 퇴각할 수 있는 길은 3개였는데 유하하고를 건너는 길은 권한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 어려웠고 유하 중류를 건너는 길은 고구려군의 게릴라전을 염려하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길은 요택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도하 장비가 있었다면 요택을 건너는 일이 한결 수월했겠지만 고구려 영토에 진입할 때 결의를 다짐하며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당군은 결과적으로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군은 요택을 건너 철수하는 과정에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8알에 이르는 소와 말이 죽었고 많은 수의 병사들이 동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당태종은 만일 위증이 있었다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라며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당태종은 중국사에서 손꼽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를 물리친 고구려와 안시성 전투는 후대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습니다. 훗날 영웅전쟁 후 원종이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에게 항복하자 크게 기뻐하며 고려는 그 옛날 당태종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했으며 임진을 한 초기 조선이 수도 한양을 너무 쉽게 점령당하고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자 명나라에서는 그 옛날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낸 후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리 없다며 조선과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성주의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야사에서 양만춘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